일부 빈자리.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한때는 신혼부부들이 줄 서서 입주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세월이 벗겨진 벽만이 그 오랜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명순과 최영도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젊은 시절도 가장 힘겨웠던 날들도 모두 함께 견뎌낸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식탁에는 단 한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입버릇처럼 하던 그 말 뒤에는 말하지 못한 한 가지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순. 남편 옆에서 50년을 살아왔지만 그 세월이 길다고 아픈 기억까지 흐릿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어떤 상처는 오래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민호. 태어난 첫날부터 엄마 배 위에서 울던 그 작은 몸. 명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의 채온 작은 손가락 그리고 이마에 남은 작은 흉터. 넘어져 바위에 부딪혀 생긴 민호만의 세상에 하나뿐인 흉터였습니다. 명수는 그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애 얼굴에 핀 꽃. 민호가 24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중국 공장 화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치아 기록으로 동일인 판정했습니다. 단 두 줄, 단 두 문장. 그 말이 한 집의 시간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명순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하지만 명수는 알았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할 뿐입니다. 이부 아버지의 비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밥상에는 항상 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부부는 말이 줄었고 웃음이 사라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미안함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최영도는 혼자 서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고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걸. 3년이 지난 뒤 영도는 우연히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살아서 뛰어나온 한국 청년이 있었다더라. 처음에는 그저 사람들이 흘리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말 속에는 영도가 오래 기억하고 있던 아들의 다리를 절던 버릇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영도는 끝났다고 믿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도는 명순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희망이 거짓이었다면 그 상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혼자 찾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오래, 아주 오래. 영도는 기억나는 모든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기들, 현장 소장, 화재 당시 구조대원. 기록은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기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가 모두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서 나왔다. 그리고 어느 날 현지에서 보내온 단체 사진 속에서 영도는 눈을 멈췄습니다. 가장 뒤 빛이 닿지 않는 자리. 다리를 살짝 굽힌 자세, 어깨가 오른쪽으로 약간 틀린 자세. 그건 아버지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식의 몸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도는 명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은 아닐까? 그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3부 장례식장의 재회. 최영도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하던 사람이 오후에 병원,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여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카리스마. 그가 영정 앞에 고개를 숙이는 순간 명순의 눈이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이마 왼쪽 눈썹 끝에서 살짝 올라간 작은 흉터. 25년 전 초등학교 시절 넘어져 바위에 부딪혀 생긴 아들 민호만의 특별한 흔적이었습니다. 명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25살의 젊은 나이의 사업차, 중국으로 떠났다가 큰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던 아들. 신원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현지 경찰의 말만 믿고 장례를 치렀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민호 대한물산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 최민호가 아니라? 명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절대 착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과 어떤 관계셨나요? 강민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분입니다. 최 사장님께서 제게 큰 도움을 주셨죠. 사부 남편이 남긴 진실.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책장 뒤에 숨겨진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024년 5일 3월 10 오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대한물산 강민우 회장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 민호인 것 같다. 25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마의 흉터, 왼손 새끼손가락이 약간 안쪽으로 굽은 것, 말할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 모든 것이 우리 민호와 일치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강민우라고 소개했고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은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강민우를 관찰하고 조사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4월 20일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강민우는 25년 전 중국에서 큰 화재 사고 이후 기억을 잃고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한다. 그 후 한 중국인 사업가에게 입양되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혹시 그때 그 화재 사고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 쓴 글이 있었습니다. 명순아, 내일 강민우에게 진실을 말하려 한다.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 99.9% 일치. 우리 아들이 맞아. 이제 가족이 다시 만날 시간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명수는 남편의 노트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하려던 바로 그 순간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부 다시 만난 모자. 명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완성해야 한다고. 그녀는 며칠을 기다린 끝에 강민호가 자주 가는 골프장 입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강 회장님,
강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사장님 부인. 무슨 일이십니까? 명수는 가방에서 남편의 노트와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봐주세요. 제 남편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과 우리 아들의 DNA 검사 결과입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사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눈빛, 말투 모든 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강민호가 고백했습니다. 25년 동안 강민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게 무서웠어요. 중국에서 저를 키워주신 양아버지,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 아이들,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최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을 때도 차마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명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민호야, 아니, 민우씨.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당신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다만 가끔이라도 이 엄마를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강민호의 눈에서 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25년의 시간을 녹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는 조금씩 명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을 천천히 채워가며 두 개의 가족을 하나로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엔 아직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